특정 정치 집단 쪽을 그냥 신뢰하는 수준이 아닌 맹신하면서 평생을 지금까지 40 중반까지 살아왔던 안타까운 친구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 겁니다. 영포티라 그러나요? 요즘에 영포티? 좀 조롱 섞인 말인데 참 너무나 제가 안타깝고, 사람이 성인이 돼서도가 아니죠. 성인이 되면 더 내 신념, 내 생각, 내 주관이 여간에서 바뀌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최근에 다시 한번 느꼈다. 자주 연락하는 친구는 아닌데 최근에 겨울철이라서 그런지 어르신 분들, 주변에 누구 부모님, 누구 어르신, 예전에 아시던 나이가 좀 있으신,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돌아가시는 부고 문자가 많이 와서 최근에 이제 장례식장을 많이 가게 됐는데요. 최근에 친구, 부모님 돌아가시는 바람에 오랜만에 대학교 친구들이 3, 4, 5에 모였습니다. 제가 자주 연락 안 드린다는 말씀드렸던 이 친구가 그날 제가 조문 갔던 그 시간대에 와서 친구들끼리 이런저런 얘기하던 그 와중에 이 친구에 대한 제가 기억을 잊고 있었죠. 예전에 10년 전에 한번 만나서 친구가 주선했던 술자리에서 만났는데, 이 친구가 처음에는 저는 전혀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다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술을 이제 소주가 한 잔, 두 잔, 석 잔 들어가다 보니까 그 술자리의 주요 이런 주제가 그 당시에 민주당 얘기를 하겠습니다. 민주당 쪽에 정치에 본인의 신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하기 전부터, 당대표 하기 전부터 본인은 그쪽 신념이 맞고, 그 당시에 추구했던, 문재인 정부 당시에 본인들이 내걸었던 가장 슬로건이 기회는 공평하게, 결과는 정의롭게, 그런 거 들어보신 적 기억나시죠? 근데 우리가 지나왔던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기억이 저도 지금 많이 잊혀져 있고, 우리가 항상 기억은 왜곡되고 또 좋게 이렇게 바뀐다라고 얘기를 들어보셨을 건데, 특히나 제가 투자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부동산 쪽으로 거의 30번 가까운 규제 정책이 나오고, 좋은 정책이 있다, 부동산을 때려잡아야 된다, 처음에는 그렇게 기조가 안 가다가 점점 투자를 하는 사람들,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, 임대를 하는 사람들은 적대 세력이라고 간주를 하게 되면서 저 자신도 이거 완전 정권이 한번 바뀌고 그 위에 정책을 짜는 사람들이 신념을 저렇게 가져버리니까 완전 부동산 정책은 그냥 산으로 가는구나. 그 당시에 풍선 효과로 규제지역 지정하면 그 옆으로 퍼지고 이렇게 되면서 전국이 불장이다, 대세 상승장이다, 그렇게 갔었죠. 그 당시에 또 임대차 3법이 통과되고, 하여간 부동산 쪽으로는 완전히 제가 봤을 때는 정책을 망쳐놓은, 지금 부동산 정책이 완전 산으로 가고 있는 그 선두주자에 있었던 정부가 바로 거긴데, 제 친구가 그 당시에 이 균등하게 기회를 줘야 된다, 또 부자들의, 이런 기업가들의, 사장들의, 특히나 돈이 있는 부자들 이런 세금을 많이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는 게 당연하다,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그 술자리에서 그 당시에 10년 전쯤에 얘기를 했던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. 저는 거기 그때 당시에도 그렇지만 굳이 그 친구들이 어떤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 다들 모르죠. 아는 친구들끼리만 알겠고, 그런 걸 얘기하는 나와 같은 생각이나 기준을 가진 친구들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, 술 먹을 했다 해가지고 3, 4, 5 사람들이 쫙 모여있는데, 그 당시에 30대 중반이었죠. 저도 다들 혈기왕성할 때 그런 얘기 하니까 저기서는 그런 얘기 하지 마라, 여기가 맞다, 자는 틀렸다, 그런 얘기 하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좀 싸해졌다.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, 그 인식을 가졌던 그 친구가 다시 한번 최근에 부고 거기 자리에, 그러니까 그 장례식장에 와서 또 이런저런 또 밥을 먹다가 오랜만에 하죠. 거기서 서로 모른 척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잘 살았냐 이런 얘기하다가, 그 당시에 그 친구가 가지고 있던 신념에 대해서 이 친구가 소주를, 보통 이런 맥주를 그 자리에서 먹는 사람들이 있죠. 저는 이제 차를 가져와가지고 술 안 먹고, 근데 그 친구가 차를 놔두고 왔는지 술을 먹더라고요. 근데 그런 얘기하면서 그 친구가 다시 한번,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죠, 다시 한번 찬양을 하는 그런 분위기로, 아니 그 부고 자리에 이런 장례식장에 왔는데 이렇게 상주가, 친구가 오면 그런 얘기도 하고 어떻게 돌아가셨냐, 요즘 어떠냐,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. 근데 그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처음에는 조용히 있더라고요. 근데 술이 이제 조금씩 들어가더니만 슬쩍 또 분위기를 주도를 하는 겁니다.
지금 뭐 정부가 예를 돼가지고 뭐 처음에 기본급 같은 거 나눠준 거 있죠. 지원금 나눠주는 거 참 좋은 정책이고, 그런 굳이 그 자리에서 친구들이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 사는 이야기, 뭐 본인들 회사 이야기 하고 있는 상황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또 거기에 굳이 왈가왈부하고 싶지도 않고, 제가 주구장창 제 유튜브에서 얘기했던, 야 지금 정부에서 돈을 얼마나 찍어내가지고 원화가치가 폭락하고 지금 환율이 폭등해가지고 완전 나라의 신용도는 떨어지려고 그러고, 지금 국민연금을 들여가지고 환율 폭등하는 걸 안전하게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, 지금 부동산은 봐봐라, 지금 정책이 지금 계속적으로 규제로 가고 있고 공급은 안 되고 지금 전월세 가격 올라가고 있는데, 청년들 일자리는 사라지고,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도 들어가가지고 기업 점점 기업 활동하기 힘들어지고,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의 저가 상품 물량으로 때려놓고, 최근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폭망하고, 달러는 나가는 게 확정돼 있는데 들어갈 수 있는, 우리가 벌 수 있는 달러를 벌 수 있는 기업가들은 더더더 못하면서 다 해외로 나가기는, 지금 이 경제 하나로만 봐도 지금 제가 할 얘기가 막 1시간 2시간 거리인데, 이 친구를 붙잡고 제가 얘기를 해주고 싶었지만 굳이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그 친구랑은 할 필요 없는 거죠. 근데 제가 오늘 얘기를 왜 하냐면, 그 친구가 이제 나갈 때쯤에 저희가 다 뭐 좀 앉아있다가 다 친구들 휴양에서 나오죠. 사람들도 오고 그 자리에 계속 찾고 있을 수 없으니까, 또 손님들도 계속적으로 오는 상황이고, 나와가지고 이제 헤어지려고 친구들 무리끼리 이런저런 얘기하는데, 그 친구가 저에게 이야기를 걸어왔습니다. 오랜만에 만난다 그러면서. 근데 이 친구가 제가 어떻게 들었나 봐요. 제가 투자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고, 유튜브까지는 모르는 것 같은데 건너 그 친구들끼리 제가 투자를 하고 막 이런 얘기 하길래 갑자기 궁금한 게, 가기 전에 질문이 있다라고 하면서, 자기가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지금 곧 이제 계약갱신 청구를 썼고 곧 이제 만기가 된다, 몇 달 뒤에.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 친구가 약간 이 부동산 이번에 정책 관련돼 가지고 공급이 안 되고, 특히나 대구 이런 지역도 이제 향후에 입주나든지 신규 물량이 많이 없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도 좀 주변을 알아보고, 전월세가 가격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다지고 슬슬 올라가고 전세 물량, 월세 물량이 많이 떨어진다는 걸 이 친구가 이제 현장에 가보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전세를 살다 보니까 이제 좀 알겠거니 해서 그 얘기를 딱 하는 순간, 이 친구가, 그러면 보통 이 정도 얘기를 쭉 듣다 보면 제가 이제 예상되는 질문이에요. 그럼 여기서 다른 쪽으로 뭐 전세를 가야 될 것인가, 아니면 집을 이제 이번 기회에, 그러면 내가 와이프랑 애들도 있으니까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네 생각에 맞는 것 같냐, 뭐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이제 보통 우리가 질문을 하겠다라고 예측을 다 하고, 이 얘기를 듣고 내가 얘기해주고 이제 집에 저도 가려고 하는데, 갑자기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하더라. 생각지도 못한. 무슨 이야기냐면, 야 지금 대구에 그 하락론자들이 주로 얘기하는, 대구에 광역시지만 인구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, 맞죠?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다 떠나고 있고, 다 맞는 소리고, 그러면 인구가 점점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일본에 그걸 따라갈 것 같은데, 집을 당연히 안 사는 게 맞는 것 같고, 지금 전세 가격이 일부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뭐 다주택자들이나 이제 투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, 나는 전세를 이제 집주인이 올려달라고 했을 때, 앞으로 말이죠. 왜냐면 4년 정도 살았으면 이제 중간에 계약갱신 청구를 썼고, 그럼 이제 시중에 지금 보통 자기 집 전세가 최근에 실거래가 보면서 내가 거래했던 2년 전보다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고 물량이 많이 없는 거 보면, 이제 나는 돈을 더 이상 올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벌어졌다라고 하면 나와야 되는 거죠.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없으면, 또는 반전세로 얘기를 해보던가, 그러니까 전세 가격은 그대로 있고 추가적으로 현금을 건립이나 월세식으로 더 주어서 내가 계속적으로 연속 고지를 한다던가, 아니면 조금 더 적은 평수로 가든지 같은 입지에서, 아니면 아예 다른 쪽으로, 더 구축으로, 더 외곽으로 빠져나와야 되는 상황인데, 여기서 제 친구가 현실 부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이거는 뭔가 잘못된 가격이고, 지금 이거는 저 투기꾼, 아직까지 저는 투기꾼들이 다주택자 이제 없다고 생각하는데, 아직까지 망상에 사로잡혀 있나, 이 친구가. 다 지금 집 몇 년 동안 다 팔고 떡락하는 거 못 버텨가지고, 고금리 예전에 2021년, 22년 이때부터 미국 고금리 때문에 다 던지고 다 떨어져가고 감당 못할 사람들은 다 팔고 나오는 상황이죠. 지금 대부분이 이제 취득세, 중과 이런 것도 아직까지 안 풀린 상황에서 지금 이 두 채, 세 채, 네 채를 특히나 이런 지방에, 대구에 투자용으로 이렇게 막 들어오는 사람들이 저는 많이 없다고 생각하는데, 아직까지 이 친구는 실거주로 사람들이 많이 사고, 또는 지금 전월세 물량이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는, 물량 자체가 없어져 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까지는 파악을 못하는 것 같고, 현실을 부정하면서 아직까지 이거는 투기꾼이고 다주택자들 때문이고, 이건 뭔가 이 정부 정책을 더 써야 되는 것이고 더 규제를 해야 될 것이고, 지금 공급이라든지 이런 물량 관련된, 수급 관련된 논리적으로 이런 이야기는
본인이 하나도 하지 않고 지금 더 세금 규제를 때려야 되고 더 다주택자 규제를 해야 될 것이고 더 완전히 힘들게 해버려야지만 이 가격이 주택 가격을 특히나 아파트 가격을 잡을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자기 생각을 그냥 쭉쭉쭉 얘기하더라니. 그래가지고 가기 전에 궁금해가지고 친구야 너 지금 전세 어디 사는데? 라고 했더니 제가 이 친구가 전세를 안 좋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하급지라고 얘기해야 되겠죠. 그쪽에 살고 있고 가격도 전세 가격이 있으면 한 70%는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본인 자금이 별로 없는 거죠. 이런 얘기를 쭉 제가 하다 보니까 이 친구한테 제가 한마디는 해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친구야 근데 네가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뭐 그쪽 정부의 말을 믿고 나중에 가격이 떨어질 것이고 안정화될 것이고 그래 그건 좋다 이거야. 좋다 이건데 그 정치인들 봐봐라. 그 정치인들 지금 그쪽 정치인들 이쪽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저쪽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재산, 아파트 다 어디에 가지고 있는 혹시나 봤냐? 다 강남, 어디 서울, 주요지, 뭐 대구 따지면 뭐 대장 아파트 이런 쪽에 자산, 건물, 땅, 토지를 다 가지고 있던데 너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? 제가 물어봤죠. 우리가 지금 정치인들이 내 인생이라든지 내 삶을 바꿔준다거나 구원해준다거나 혹시라도 아직까지 너 그렇게 생각하고 있냐?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내가 신념이 있어가지고 그 당을 지지하고 그런 것까지는 다들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자유 선택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그것과 실제적인 내 자산이 내 자산 친구야 네 자산 말이야. 네 자산이 지금 전세 가격이 뭐 예를 들어 1억이면 70%가 대출이고 그럼 나머지 3천만 원밖에 없는 게 네 자산이라는데 우리가 40대 중반에 그 집에서 나오면 그럼 네가 그 3천만 원 가지고 월세로 네가 들어갈 거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대출을 더 받아서 더 상대적인 하급지라든지 더 좁은 집으로 가야 될 건데 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너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회사 나와야 되고 우리가 50대에 넘어가면 이거 공기업이라든지 공무원 아니니까 회사 나와야 되는데 와이프랑 지금 외벌이 지금 네가 지금 맞벌이 하다가 네가 나오게 되면 외벌이 해야 될 것이고 애들은 점점 커가고 사교육비 들어가는 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갈 건데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고민하고 돈을 어떻게 내가 벌 것인가 자산을 어떻게 쌓을 것인가 그 관련돼 가지고도 그 공부도 해야 되고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자산 방어 아까 얘기했던 환율 이야기를 쭉 하면서 점점점 원화 가치는 녹아서 없어지고 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거를 인플레이션 해지라고 해서 자산 투자하고 막 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그 완전 신념에 빠져가지고 그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는 신념 공정하고 뭐 정의롭고 이런 거에 네가 계속 빠져 있다 보니까 그러면 그들은 다 부자가 되는데 말이죠. 그들은 그 정치 세력들은 자기들이 돈도 가지고 권력도 가지고 자산도 가지고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네가 초석까지 믿고 있는 그 표를 맨날 주는 너 말이야. 너는 그러면 뭐가 나아졌냐 말이야. 예전에 그런 말로 살림살이 정말 너 나아졌니? 내가 봤을 때 10년 전에 네 얘기를 들었을 때나 지금이나 나는 네가 전혀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다 좋다 이거 다 좋은데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된다. 네가 지금 하는 선택,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네가 이게 모든 게 너의 행동을 하기 위한 모든 전제 조건인데 그것이 너의 자산, 너의 나중에 보금자리, 특히나 너의 애와 배우자가 있는 그 공간이 점점점 더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, 내 자산이 커지고 있는 것인가, 현금 흐름을 뭔가 만들 수 있는 무슨 시스템 소득을 네가 만들 수 있는 지금 네가 뭔가 하고 있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봐라. 그들이 절대로 네 인생 대신 살아주지 않고 그들이 절대로 너를 구원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집에 가면서 한 번쯤은 네가 고민해보고 그건 그것이고 그러니까 그건 그거고 나는 내 살 길을 내가 찾아가지고 해야 되겠다. 왜? 그들은 이미 자기들 살 길 다 찾아가지고 요지에 자산을 다 가지고 있는데 넌 도대체 뭐 하고 있냐?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자 친구야. 이 얘기를 제가 하고 헤어졌는데 저도 마음이 좀 무겁고 그 친구가 이제 가는 길에 이렇게 알겠다라고 하면서 가는 길에 이게 축 처지더라고요. 어깨가. 그렇지만 제가 뭐 제 친구 인생을 대신 살아줄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은 들어보고 네 스스로 판단해봐라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. 지금 안타까운 것이 거기만 빠져있다니. 거기 온 신경이 거기. 이게 맞나 도대체? 40 넘어가 중순에 돼가지고 자산도 많이 없고 회사에서 점점 입지가 좁아지는 게 맞습니까? 어느 정치 집단을 지지하던 간에 그건 다 자유겠지만 저는 그들의 이중성 말이죠. 항상 얘기하는 그 이중성 그것들이 얘기하는 돈에 관심 없어요. 뭐 자산에 뭐 다주택자 때려잡아야 돼요. 부동산 투기는 나쁜 거지. 하지만 지그들은 다 하고 있는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막 거짓 인생 더럽게 살지 말자는 얘기입니다. 아니 왜 돈이 나쁜 겁니까? 돈이 내 자산인가 내 애들 내 배우자 다 지켜줄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데 자산이 되는데 그 왜 잘못됐다고 왜 관심 없다고 그런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저는 오늘 제 친구 얘기를 드리면서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공감이 간다거나 뭐 또 다른 의견이 주신 분들 의견을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고 내용이 좀 길어진 관계로 제 친구와의 최근에 있었던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제 친구 안타깝지만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면서 우리가 또 이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이 무엇일까 저도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서 영상을 마무리할 겁니다.
영상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오늘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다쿠스TV 다쿠스였습니다. 화이팅입니다.